이번 영상은 12.2절의 노드 선택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큐멘트 객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HTML 문서가 변환된 이런 돔트리 형태의 문서 구조를 도큐멘트 객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큐멘트 객체로 이 변환된 돔트리 형태의 문서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이 변환되어진 각각의 노드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노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선택된 노드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크게 속성으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과 메서드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속성으로 노드 선택하기 방법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영상으로는 저와 함께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으로 노드 선택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도큐멘트 객체로부터 모든 노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큐멘트 객체로부터 이 노드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연결 관계를 이용해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속성으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든 노드 탐색에 parent 노드, child nodes, first child, last child, previous sibling, next sibling 이런 것들이 있고 요소 노드만 탐색할 때는 parent element, children, first element, child, last element, child, previous element, sibling, next element, sibling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굳이 모든 노드 탐색과 요소 노드 탐색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텍스트 노드가 조회되지 않고 오로지 요소 노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아서 이렇게 요소 노드만 탐색할 수 있는 것만 따로 적은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걸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는 제가 현재 이 왼쪽에 있는 HTML 코드를 웹브라우저에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는 내부적으로 이 HTML 문서를 돔트리로 변환한 트리 객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책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도큐멘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 변환된 노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이 노드는 이 돔 비주얼라이저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돔 트리 형태가 이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책에 이 주소를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외부의 사이트는 언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이트가 들어가지지만 당장 내일부터 안 들어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책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돔 비주얼라이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홈페이지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HTML 문서로 생성되는 이 돔 구조 형태를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저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도큐멘트 객체로부터 first child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first child 속성을 첫 번째 자식 노드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도큐멘트 객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첫 번째 자식 노드는 독타입에 해당하는 노드여서 이렇게 독타입 노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hild nodes라고 있는데 이 child nodes는 모든 자식 노드를 반환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후손 노드까지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랑 바로 다이렉트로 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식 노드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큐멘트 객체 같은 경우는 차일드 노드스로 바로 반환할 수 있는 자식 노드가 독타입 노드와 HTML 노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노드 리스트라는 객체 타입 형태로 반환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 리스트 객체 타입은 얼핏 보면 배열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배열처럼 인덱스 번호로 이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 리스트 객체는 이제 객체지만 배열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유사 배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자료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유사 배열 자료형과 같은 뭐 이런 노드리스트 객체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주 심하게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그냥 이런 거를 유사 배열이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도큐멘트 객체로 책에 나와 있는 노드 탐색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노드를 하나씩 선택해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도큐멘트 객체에 그다음에 last child 노드가 있어요. 이 last child라는 이 속성을 사용하면 도큐멘트 객체의 하위 자식 노드 중에서 마지막 노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HTML 노드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노드 탐색 속성은 체이닝이 돼요. 체이닝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last child라는 속성으로 접근하면 HTML 노드가 찾아집니다. 그럼 이 HTML 노드에 모든 자식 노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child node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head, text, body 노드가 찾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HTML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는 head, text, body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0번 하면 어디에 접근하겠어요? head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 상태에서 child nodes를 하면 모든 노드를 이렇게 반환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메타,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텍스트 메타, 텍스트 타이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비주얼라이저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기존으로 만들어진 돔트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줄바꿈이 되지 않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가 결국 헤드 노드를 선택하는 거고 헤드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를 출력했을 때 텍스트 메타,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가 나왔다는 건 자, 헤드 노드에서 엔터키를 쳤을 때 이 엔터키 첫 번째가 텍스트 노드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가 나온 거고 또 엔터키가 있으니까 텍스트 노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노드가 나온 거고 여기에 또 엔터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트 노드가 나온 거고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비주얼라이저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습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child nodes를 사용하면 이 헤드 노드의 모든 노드들이 다 선택이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내가 first child라고 하게 되면 텍스트 노드가 반환이 되는데 이 텍스트 노드는 엔터키에 해당하는 텍스트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뭐 previous sibling, next sibling 같은 건 안 사용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0번이 헤드니까 next sibling 하면은 다음 노드를 선택하는 거니까 텍스트가 나와요. 왜? 헤드와 바디 태그 사이에 엔터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여기에 다시 next sibling을 하면 그때서야 바디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도큐멘트 객체를 시작으로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노드 탐색 속성들을 사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잘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노드 탐색 속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노드를 따라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모든 노드 탐색 속성에 정리되어져 있는 속성들로만 노드를 탐색을 했는데 책에 보시면 요소 노드 탐색 속성이라고 있죠. 제가 요소 노드 탐색 속성이라고 따로 정리한 이유는 어쨌든 웹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기준으로 돔트리로 변환을 할 때는 이 엔터키까지 텍스트 노드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는 알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까지 와닿게 느껴지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HTML 태그 바로 자식 노드로는 헤드와 바디밖에 없는 거고 헤드 노드의 자식 노드는 메타 노드와 타이틀 노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막 여기에 텍스트 노드가 껴있고 막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각각의 이
HTML 태그에 해당하는 노드만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소 노드 탐색 속성에 정리되어져 있는 속성들이에요. 얘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이제 도큐멘트 객체에 children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객체의 자식 요소 노드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children 자체가 요소 노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드만 반환하는 거잖아요. 요소 노드라는 건 태그를 기반으로 만든 노드를 의미해요. 도큐멘트 객체에 이제 모든 속성 노드에 있었던 이 child 노드스를 하게 되면 독타입 노드와 HTML 노드가 다 잡혔지만 이 독타입 노드는 요소 노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소 노드만 검색을 하는 이 children을 사용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요소에 해당하는 HTML 노드가 잡히는 거고요. 이것 또한 HTML 컬렉션으로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0번 인덱스에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hildren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헤드, 바디, 요소 노드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아까처럼 텍스트가 잡히지 않아요. 여기에 0번은 헤드고 여기에 다시 한번 children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텍스트 없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메타와 타이틀 노드만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차피 이 엔터키에 해당하는 텍스트 노드를 선택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일이 거의 없고 여기에 있는 HTML 태그로 변환된 요소 노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노드 탐색 속성으로 모든 노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요소 노드 탐색 속성으로 요소만 접근해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소 노드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어차피 책에 나와져 있는 설명 그대로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next element sibling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children이 이제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0번 하면 메타 태그고 메타 태그의 next element 요소는 타이틀이니까 이런 식으로 next element sibling으로 접근하면 타이틀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노드 탐색 속성에 나와져 있는 속성을 직접 사용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져 있는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도큐멘트 객체에서 제공을 해주는 메서드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성으로 노드를 선택할 때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항상 이 최상위의 도큐멘트 객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탐색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HTML 구조가 간단하니까 도큐멘트 객체로부터 탐색을 해나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끝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쳐야 되는 노드들이 되게 많죠. 그러한 노드들을 하나씩 다 거쳐야지만 이 노드 속성으로 노드 선택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노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HTML 코드가 많아지고 이 뎁스가 더 깊어지고 돔트리가 더 복잡해지면 이 속성으로 노드 선택하는 거는 분명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일이 모든 노드를 탐색하면서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드 선택 방법이 바로 메서드로 노드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 메서드의 종류는 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3가지로만 추린 겁니다. 첫 번째 get element by id, 두 번째 get element by class name, 세 번째 get element by tag name. 이렇게 3개의 메서드로 구분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해볼 메서드는 HTML 요소의 id 속성 값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get element by i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id 값을 고유하게 이렇게 줄게요. 코드를 저장하고 이제 웹브라우저가 다시 돔트리로 변환하게 한 다음에 도큐멘트 객체에 get element by id로 해서 매개 변수로는 이제 id 값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내가 h1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h1을 전달해주면 id 속성인 값이 h1인 요소 노드를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반환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이렇게 A라고 하게 되면 id 속성의 값이 A 노드를 반환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get element by id 메서드로 원하는 요소에 이런 식으로 id 속성값만 알면 바로 접근하여서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원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런 속성 노드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child nodes를 사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A 노드에 child nodes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A 노드에 child nodes라고 해봐야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텍스트 노드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성 노드 접근 방식과 메서드 노드 접근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메서드를 이용해서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노드에 직접적으로 이 도큐멘트 객체로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특정 노드를 다이렉트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메서드로 노드를 선택하는 것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get elements by class nam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HTML적인 관점에서 id 속성의 값은 중복되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id 속성의 값은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get element by id라는 메서드로 반환되는 노드는 무조건 한 개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 규약이니까, 이 HTML 언어의 규약이니까 id 속성의 값은 유니크해야 되고, 유니크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그냥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도큐멘트 객체 get class element by class name이라는 이 메서드는 다르다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은 결국 클래스 속성의 값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샘플이라고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클래스 속성은 이렇게 중복된 게 여러 개 올 수도 있으니까 이 get elements by class name으로 반환되는 결과는 무조건 배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근데 코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클래스 샘플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코드를 저장해 주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큐멘트 객체 get elements by class name sample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서야 이 돔트리 노드가 갱신이 되었을 테니까 클래스라는 노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노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1 다음에 a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HTML 컬렉션 같은 부분은 이렇게 똑같은 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h1이라는 이 키값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간편하게 인덱스 번호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인덱스 번호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건 결국에는 배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첫 번째 H1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싶다. 0번 인덱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두 번째에 접근하고 싶다. 1번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은 중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열 형태로 반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태그 이름도 결국에는 똑같은 태그가 여러 개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A 태그를 하나 더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돔트리를 갱신해 주고 도큐멘트 객체에 get elements 태그 네임으로 내가 A 태그를 찾겠다. 그럼 이렇게 HTML 컬렉션 객체 형태로 유사 배열로 이렇게 나와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A 태그에 접근을 하고 싶다. 이렇게 0번으로 접근할 거야. 두 번째는 1번으로 접근할 거야. 라는 것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서드로 요소 노드를 탐색하는 방법에는 지금 설명했던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s by class name, get elements by tag name 이런 세 가지 메서드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런 메서드 형태도 그나마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각각의 메서드로 전달하는 이 매개 변수의 특징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get elements by id 메서드를 사용하면 클래스 속성의 값만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get elements by id 메서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id 속성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클래스 이름, 태그 네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태그 이름 이런 거에 대한 맞춰서 넘겨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단점을 좀 개선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제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all은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단일 노드를 선택할 때는 쿼리 셀렉터, 복수 노드를 선택할 때는 쿼리 셀렉터 all을 이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 메서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개의 노드를 찾을 때는 all, 한 개만 찾을 때는 selecto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도 굉장히 흥미로운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CSS의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처럼 그 방법으로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쿼리 메서드 형태로 이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고 제일 편리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내가 도큐멘트 객체에 쿼리 셀렉터로 한 개만 요소 노드를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 h1 태그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을 거야 라고 하면 이 h1이라는 게 CSS 선택자에서는 h1 태그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h1 노드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고 하잖아요. 헤드 노드가 잘 나오고요. HTML이라고 하잖아요. HTML 노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인데 내가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걔만 찾을 거야 라고 하면 얘는 단일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검색된 얘를 찾아줘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내가 여러 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al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샘플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다 찾아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샘플이 A 태그에서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샘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찾아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 CSS 선택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CSS 선택자와 유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쿼리 셀렉터라는 메서드,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메서드만 잘 알고 있어도 이 get element로 시작하는 그러한 메서드들 또는 속성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다 몰라도 쿼리 셀렉터나 쿼리 셀렉터 all 메서드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원하는 요소 노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이 두 개의 메서드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도 결국 노드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쿼리로 시작하는 메서드도 노드를 선택하는 건데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을 사용하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적인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성능적으로는 get으로 하는 게 더 성능이 좀 좋긴 해요. 왜냐하면 이 get으로 시작되는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값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id 속성 값이기 때문에 이 넘겨주는 매개 변수가 id 속성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찾으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선택자가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서드 내부적으로 이 매개 변수를 분해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쿼리 셀렉터얼이나 쿼리 셀렉터가 앞에서 시작하는 개수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웹브라우저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인터넷 속도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적 차이는 전혀 무의미할 정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개수로 시작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아봤자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능적인 차원에서는 get이 더 좋지 않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은 무조건 웹브라우저의 성능도 좋아졌고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 없이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얼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메서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노드를 선택하는 것을 이 동영상이 끝나더라도 꼭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노드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